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나는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왜 나는 변하고 싶은데도 늘 제자리일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변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어느새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감정에 휩싸이고,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이 말이죠. 혹시 당신 안에 당신도 모르는 또 다른 당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무언가가 있다면요. 칼 융은 평생을 걸쳐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모든 패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선택, 설명할 수 없는 모든 끌림 뒤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지금까지 의식적인 나만이 진짜 나라고 믿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요. 물밑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하며 그곳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는 곳이라고 말이죠.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될 여정의 시작입니다. 왜 당신이 늘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지, 왜 변화가 그토록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모두 내가 정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은 사실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당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왜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끌릴까요? 왜 어떤 상황에서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까요? 왜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도 계속 같은 선택을 할까요? 이 모든 것의 답은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융이 발견한 가장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건 단지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기억이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DNA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심리적 유산 같은 거죠.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융이 원형이라고 부른 보편적인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어머니의 원형, 아버지의 원형, 영웅의 원형, 그림자의 원형. 이런 원형들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신이 왜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불편한지, 왜 어떤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모든 건 이 원형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서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은 자아의 모든 부분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착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으며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나약함, 분노, 질투, 욕망 같은 감정들은 나쁜 것이라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억누르고 부정하고 숨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의식의 표면 아래로 내려가 그림자가 될 뿐이죠. 문제는 그림자는 절대 조용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을수록, 억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충동, 반복되는 자기 파괴적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를 봐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소리인 거죠.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어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요. 당신이 부정하고 억누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외부 세계에 투사되어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당신이 유독 참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반복해서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늘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관계의 패턴 속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늘 착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거나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건 나쁜 거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을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아요. 대신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늘 공격적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그 사람 안에 있는 인정받지 못한 분노가 외부 세계에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기 위해 그것을 계속해서 당신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어쩌면 어릴 적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방어막일 수도 있습니다. 의존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욕구를 그림자 속에 숨긴 채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늘 의존적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구해주려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지치고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의존하고 싶은 욕구는 채워지지 않은 채 상대방의 의존만 계속 받아주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투사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유독 참을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의 그림자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윤근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사실 당신 내면의 반영이라는 걸 이해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평생에 걸친 자기 발견과 성장의 여정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당신이 부정해왔던 자신의 모든 부분을 마주하고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심한 혼란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가 아니라 개성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좋은 학생이 되고 성공한 직장인이 되고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 진짜 나 자신은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의식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제는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공허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더 단단히 방어막을 치거나 더 바쁘게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요.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부정해 온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착하다고 믿었던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 강하다고 믿었던 내 안에 약함이 있다는 것,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싶었던 내 안에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런 진실들을 마주하는 건 때로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고요. 당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건 당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당신이 되려면 빛과 그림자 모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건 나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당신 안의 분노를 인정한다고 해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당신 안의 약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인간적인 한계를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융이 말하는 개성화 과정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완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완벽함은 모든 결점을 없애는 것이지만 완전함은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빛도 어둠도 강함도 약함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서 비로소 온전한 당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관찰입니다. 당신이 강하게 반응하는 순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유독 화가 나거나 설명할 수 없이 불안해지거나 이유 없이 끌리는 순간들 말이죠. 그런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활성화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 두 번째는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상황들을 돌아보세요.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갈등을 겪는다거나 똑같은 문제로 관계가 깨진다거나 매번 같은 지점에서 포기하게 된다거나 이런 패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해서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고 이해하라고 말이죠. 세 번째는 꿈에 주목하는 겁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꿈속에는 의식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반복되는 꿈,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꿈,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이 나오는 꿈. 이런 꿈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꿈 일기를 써보세요. 처음에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입니다. 이건 융기 개발한 독특한 방법인데 당신 안에 다른 목소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안에 비판적인 목소리, 두려워하는 목소리, 화난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들을 의인화해서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왜 늘 나를 비판하는 거야? 무엇이 두려운 거야?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당신 안의 다양한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죠. 융은 분석 심리학이라는 치료 방법을 발전시켰고 지금도 많은 치료사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나 상황들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자극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반영하던 당신의 그림자를 이미 인정하고 통합했기 때문이죠. 투사가 줄어들면서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당신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무의식의 힘에 끌려다니지 않고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이 끌렸던 사람이나 상황이 이제는 그저 익숙한 패턴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복을 끊을 수 있는 힘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요.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요. 이 말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이나 만족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나은 관계. 하지만 아무리 외부를 바꿔도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겁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건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 그런 그림자가 생겼는지, 어떤 상처나 두려움이 그것을 만들었는지 이해하려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방어 기제, 모든 반복적인 패턴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들이죠. 다만 지금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고맙다고 말하고 이제는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내세요.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렵기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당신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과 마주해야 한다고요. 그 두려움 너머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이상에 맞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죠.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내가 진짜로 원했던 건 뭐였을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윤기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진정한 당신을 만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반복해온 모든 패턴,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선택, 벗어나고 싶었던 모든 굴레, 그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읽을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 안에 그림자를 만날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융의 지혜는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천천히 자라나 언젠가는 당신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요. 당신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니까요. 당신 안의 모든 부분, 빛과 어둠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완전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사실은 항상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